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19화 변신 불행을 건너는 법. 변신은 앞뒤 없이 갑자기 그레고리 잠자라는 사람이 자고 일어나니 벌레가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독자들은 잠자가 인간일 때 만난 적은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 잠자는 말도 못하게 되고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게 전부예요. 당연히 직장은 잘리고 가족들은 잠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가족들을 아껴서 사실 적성에도 안 맞는 세일즈맨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던 잠자였지만 잠자가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되자 어머니는 기절하고 아버지는 사과를 집어던지며 저기를 보입니다. 유일하게 누이 동생만 잠자를 돌봐주지만 오빠라고 짐작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티가 역력하죠. 잠자가 일을 못하게 되니 그동안 놀던 아버지나 어머니, 누이 동생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하숙인도 3명이나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가 싶던 어느 날 잠자가 누이 동생의 바이올린 소리에 홀리다시피 해서 벌레 모습 그대로 방 밖으로 나왔다가 하숙인들에게 들키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런 소동이 있은 후 결국 잠자는 종소리를 들으며 죽는데요. 잠자의 죽음으로 이 집안에는 모처럼 평화가 찾아듭니다. 어떻게 보면 변신은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설이 아니라 특별한 설정과 배경이 있는 소설이죠. 그런데 이 설정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니 초현실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과연 변신은 정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일까요? 사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잠자가 갑자기 벌레로 변신하는 것을 어느 날 회사에서 졸지에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치게 되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가정을 하고 잠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대입해보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신한 상황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고 누구라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공감을 일으켜 세계적인 명작이 된 게 아닐까 해요.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 수 있고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없다면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답답한 처지라면 어떨까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보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처지의 사람을 벌레가 된 잠자를 대하듯 합니다.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처치곤란한 존재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실업, 장애, 병, 우울증 같은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삶의 위협들은 갑자기 닥치죠.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사람 구실 못하는 벌레가 된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잠재적 잠자인 것입니다. 잠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직장인의 운유입니다. 자본주의 만능 사회에서 돈 버는 기능이 제거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처음에는 벌레가 된 잠자에게 매니저가 와서 해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카프카의 변신은 언제든지 자본주의 사회 레이스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위태롭게 살고 있는가 보여주는 소설 같아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레가 된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실업이나 장애, 병 같은 돌발 상황은 예고편 하나 없이 찾아오니까요. 그러고 보면 변신은 초현실적 소재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카프카의 변신은 늘 사람들의 손에 집히는 책입니다. 벌레로 변신한 잠자가
자신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레인 상태에서 애교를 부린다고 새로운 쓸모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주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불행이라는 것은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의 변화를 인지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외부의 상황이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죠. 누구나 불행에 빠지지는 않죠. 하지만 누구나 불안감에는 빠집니다. 불행이 이미 닥친 외부 환경의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소외되는 자신에 대한 감정이라면, 불안은 앞으로 닥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불행과 달리 내부의 작용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가 올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남들보다 못 가질까봐 혹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면 사실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불행을 견디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버티거나 불행에 빠지지 않게 불안의 수준에서 미리 근절하는 것이죠. 불안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상황적인 외부 변화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각성과 노력으로 불안감을 일으킨 변화가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불안을 장작 삼아 열정을 태워 앞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인생에서 30대까지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쓰러지면 타격이 크고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 40대 이후부터 불안의 그림자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은 더욱더 커지죠. 하지만 불안을 이기는 힘은 의지에서 나오지 어린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존재하는 한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역시 반드시 존재합니다. 불행에 대해서는 버텨야 하지만 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